아들을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로 한 거다. 70평생 모은 재산,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작은 땅까지. 숫자로만 보면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엄마, 그 집은 나중에 우리 주는 거지. 아들의 당연한 듯한 말 한마디에 70년을 버티며 살아온 한 여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재산 다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25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손에는 갓 3살이 된 아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 잔고는 50만 원.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순자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낮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저녁에는 시장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배고프게 하지 말자. 그게 그녀의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고 그것을 키워 2개의 지점을 냈습니다. 모은 돈으로 작은 땅도 샀고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곳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쌓였는데 사람은 다 떠났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하나를 두고 있었지만 방문은 명절에나 한두 번이었습니다. 엄마 바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순자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들을 이곳저곳 맡기고 일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70이 넘어가니 외로움이 돈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얘기할 게 좀 있어서요. 순자 씨는 한 주 내내 설렜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손자에게 줄 용돈도 넉넉히 챙겼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짧은 인사 뒤에 아들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집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주는 거 맞죠? 순자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어떠냐는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궁금한 건 오직 재산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직 엄마가 쓸 돈도 있고. 물론이죠. 근데 나중에는 당연히 저희 거잖아요. 아들인데. 당연히.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리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70년을 버텨온 이유가 이걸 넘겨주려고였나? 그날 이후로 아들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라는 안부 뒤에는 늘 다른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그 땅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은 그냥 두려고.
나중에 넘기실 거면 미리 증여하시는 게 세금 아낄 텐데. 제가 알아볼까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염려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리 받아두면 좋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자신이 품에 안고 밤새 달래주고 아파서 울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 아이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집을 좀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애가 크니까요. 그래? 좋은 집 구했니? 아직은요. 근데 대출이 좀 부담이에요. 어머님 명의로 담보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담보, 대출. 그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아들 집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엄마 명의는 좀 어려울 것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연히 차가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잘 지내니? 네, 엄마. 근데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걸. 자신을 찾는 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감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관계는 금세 식어버린다는 걸. 내가 70년을 버텨온 건 이걸 위해서였나? 순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웃음은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앨범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번 거야. 내 인생으로 버틴 거야. 그리고 그날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기대에 맞춰 살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결정을 아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순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모은 재산 있잖니. 네, 알죠. 그건 나중에 너한테 다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엄마가 70년을 버티며 모은 거야. 엄마 인생으로 번 거야.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엄마도 쓸 때가 있어.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노후 준비요?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저 키우려고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너를 키우려고 고생했지. 하지만 그게 내 거라는 뜻은 아니야. 말도 안 돼요. 다른 집은 다 자식한테 주던데.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엄마한테 저는 뭐예요?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게 내 재산을 받을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이건 엄마 결정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아들은 뒤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당분간 바빠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아들한테 재산 안 준대. 아들이 그렇게 효자인데 섭섭하겠네. 늙어서 외로우면 어쩌려고 그러나. 순자 씨는 그 소문들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돈보다 서러운 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라는 걸. 밤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건지, 아들을 잃은 건 아닌지.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어. 순자 씨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 재산을 정리하려고요. 법무사는 순자 씨의 의도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어려우시겠어요. 하지만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순자 씨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내 재산의 일부는 아들에게 전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복지재단과 내가 평생 일했던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이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 순자 씨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공지를 받습니다. 노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순자 씨는 평생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순자 씨는 떨렸습니다. 나이든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다. 그 문장을 쓰며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이제 순자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저렴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자식은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자주 보겠네요. 아니요. 요즘은 안 봐요. 왜요? 싸우셨어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친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내 삶을 되찾는 선택이야. 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자신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가까운 바다로 산으로. 평생 일만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순자 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유라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 씨, 이 바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진짜요? 그럼 더 많이 다녀야겠네요. 웃으며 그래야겠어.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순자 씨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자식한테 재산도 안 주고 혼자 잘 놀더라. 나중에 외롭게 죽으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나. 순자 씨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거라는 걸.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아들도 순자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구나.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교실. 순자 씨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순자 씨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 그림 정말 따뜻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감정이 느껴져요. 이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셨죠? 네, 행복했어요. 그 말을 하며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물론 여전히 외로운 밤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자신을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70년을 버텨온 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글씨로 천천히. 나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순자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순자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70년을 버텨온 한 사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한 사람. 그게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권리일까요? 아니면 부모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그 후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등산을, 목요일에는 그림 수업을, 토요일에는 함께 영화를 봅니다. 순자 씨는 이제 글도 제법 잘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에세이로 쓰기 시작했고, 복지관 소식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길에서 우연히 아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잘 지내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할게요. 재산 얘기 말고 그냥 안부 묻는 거요. 그래라. 엄마도 내 목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 아들은 작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게 이제 그들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들을 만났다. 그 아이가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로 괜찮았다.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모든 걸 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70평생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순자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늙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을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로 한 거다.